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남TV의 제우스 남성원 원장 이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정관수술입니다. 정관수술이란 사정을 할 때 정자가 고안에서 만들어져서 정관을 타고 전립선을 통해서 요도로 배출이 되거든요. 고안에서부터 전립선 사이에 이어주는 관을 정관이라고 하는데, 그 정관을 묶어주는 그런 수술을 정관수술이라고 합니다. 묶어줄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르고, 묶고, 지지고. 보통 대부분 비뇨기과에서 요 세 가지 다 합니다. 수술하는 과정을 보면 이게 과연 재발이 될까? 가능할까? 할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수술을 하고 있긴 한데요. 뭐 그래도 한 1000명 중에 1명꼴로는 울버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경우는 이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안 그럴 거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남자들이 정관수술을 꺼리는 이유는 뭐 2개 정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아플까봐. 정관수술을 하는 비뇨기과에서도 제일 신경을 써서 하는 부분이 바로 통증에 대한 그런 조절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 아프게 그렇게 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남자로서의 뭔가를 잃어버린다, 뭐 정력이 감퇴한다, 이런 오해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사모님이 막 끌고 와서 막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술방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정말 세상 다 무너지는 표정으로 이렇게 누워 계세요. 막 사모님이 끌고 오셨어요? 이러면은 네 이러면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정관수술하면은 사정 얘기 안 나온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뭐 전혀 그런 거 없고, 이런 정관수술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무엇이냐,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통증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병원마다 이 통증을 줄이려는 노력은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저희 병원에서 통증을 줄이려고 어떤 노력을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하는 거는 바스클램프입니다. 고안 쪽에 정관이 이렇게 흘러요. 이게 만져보면 다 느낌이 있어요. 아, 이게 정관이구나. 이게 뭔가 딱딱한 뭐 관이 이렇게 쭉 만져지는데 그게 정관인데, 그 정관을 이렇게 착 잡아야 돼요. 이게 뭐 보기만 해도 좀 아파 보이죠. 요거 잡을 때 요 머리가 크면 클수록 들어갈 때부터 이 앞 입구부터 들어갈 때 크기 때문에 마취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절개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는 불편감이 있는데, 바스클램프의 헤드가 작으면 작을수록 조그만 구멍으로 탁 들어가서 정관만 탁 잡아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바스클램프가 보통 일반 쓰는 것보다는 좀 작아요. 어떤 특별한 분이 좀 자체 제작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머리가 작고, 그리고 끝에 무는 이빨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탁 물면은 꽉 잡을 수 있고, 어차피 마취했기 때문에 아프진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크고 이빨이 느슨해 버리면은 이게 잡았다가 놓치고 잡았다가 놓치고, 수술이 굉장히 시간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잡았다 놓치는 과정에서 정관이 손상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수술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예방해서 짧고 굵게 끝날 수 있다, 그런 장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취 바늘입니다. 이 정관 수술을 할 때 마취를 안 하고 정관 수술을 할 수는 없어요. 마취 바늘은 게이지나 단위를 쓰거든요. 바늘 구멍의 직경을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숫자가 크면 클수록 바늘이 커지는 게 작아져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바늘이 굵어집니다. 헌혈할 때 17게이지, 18게이지 정도 되는 바늘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바늘이 굵습니다. 일반적인 피검사나 할 때는 이제 한 23게이지 정도면 충분하고요. 성형외과에서 얼굴 마취하거나 비뇨기과에서 음경 쪽 이쪽 마취할 때 25게이지에서 27게이지 이런 걸 많이 쓰고요. 안과에서 눈알 마취하는 게 있어요. 눈에 이제 바늘을 꽂고 이제 마취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정도 되면 30게이지 정도를 씁니다. 그렇다면 정관수술 할 때는 뭘 쓰면 되겠느냐? 통증 그래도 신경 쓴다 하는 곳에서는 30게이지까지 쓰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저는 31게이지를 씁니다. 머리카락 한 2배 정도 돼요. 여기 보시면은 머리카락 두께 보이시죠? 그리고 31게이지에 바늘 두께 대략 2배 정도 될 겁니다. 약간 둔한 분들 같은 경우는 바늘이 들어온 거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바늘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굉장히 안 아프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약이 들어가는 거, 이제 마취 통증 약이 들어가는 거 문제인데, 약이 빨리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약이 쫙 퍼지면서 통증이 좀 나타나거든요. 25게이지나 27게이지나 30게이지나 이거는 아무래도 구멍이 조금 더 넓으니까 약이 들어온 양도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천천히 준다고 해도 약이 쫙 들어오면서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31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바늘 구멍이 작기 때문에 내가 빨리 약을 주려고 해도 빨리 약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왜 31게이지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느냐? 바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늘이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힘을 주면 휙 휘어버리고 굉장히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뭐 잘 다룬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좀 더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31게이지를 쓰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18게이지고요. 굉장히 바늘이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그런 바늘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데,
제일 보통 많이 쓰는 게 23게이지 바늘, 이런 거 이제 보통 우리 병원에서 피 검사할 때 쓰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눈알 마취할 때 쓰는 바늘인데 30게이지. 이미 굉장히 가늡니다. 하지만 제가 정관 수술할 때 쓰는 거는 31게이지. 영상상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눈으로 보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머리카락에 비해서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실제로 머리카락 굵기의 한 2배 정도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가는 바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이제 보비 팁입니다. 전기 소작을 할 때 끝에 있는 그 침 같은 그런 거거든요. 정교함에 더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모양은 좀 넓적하거든요. 좀 넓적한 경우에는 이 전기 소작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지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쓰는 보비 팁의 경우에는 굉장히 팁이 가늘고 뾰족해요. 미세한 부분까지 출혈이나 정관 안으로 넣어서 그 안쪽까지 세밀하게 지져서 피임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헤드업 테이블입니다. 수술하시는 원장님들마다 수술방 쓰는 요령이 좀 있으실 텐데 저희가 쓰는 수술 테이블은 이게 머리가 찡 올라와요.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관 수술하면서 이렇게 쓰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정관 수술하다 보면은 정관을 몸 밖으로 꺼내서 수술하게 되는데 이 정관이 당겨져 내려가면서 뻐근한 느낌이 좀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뻐근한 느낌이 좀 덜 들어요. 그냥 뭐 조금 들다 말다 이렇긴 한데 가끔 가다가 정관이 좀 짧으신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당기면 꽉 소리 날 정도로 이렇게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술하기 너무 까다롭거든요. 마취를 한다고 해도 좀 남아있어요. 그러면 마취약도 좀 많이 써야 돼요. 마취하는 거 동안에도 좀 아프다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머리를 좀 들어주면 정관이 조금 당겨집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당겨지는 여력이 좀 많아지는 거죠. 이거를 잘 안 한 이유도 역시 수술을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몸이 올라왔으니까 고환이 이제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몸을 약간 이렇게 틀어서 해야 되는데 조금 힘들거든요. 그게. 하지만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착 방지제 사용입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 이제 제왕절개 하면서 유착 방지제 쓸 거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관 수술하고 나면은 3% 정도에서는 약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착, 협착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 사람 몸은 한번 칼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 조직이 다시 아물었을 때 예전보다 훨씬 딱딱하게 아물어요. 유착이라기도 하고 협착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살이 좀 딱딱해지기도 하고요. 다시 만약에 이제 고기를 열게 되면 딱딱해져가지고 수술하기 좀 까다로운 경우도 있고 만성 전립선 통증이 좀 나타난다. 만성 고환 통증이 나타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착 방지를 사용하면은 아무래도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절감시킬 수 있다. 정관 수술할 때 안 아픈 병원 찾는 거는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한 사람들 여러 명 모아놓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소개로 오는 게 제일 많거든요. 오신 분들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제일 첫 바다로 왔다. 내 뒤로 막 줄줄이 있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더 안 아프게 하고 그런 건 아니고 누가 오든지 간에 다 안 아프게 하려고 하고 있고 병원마다 안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안 아픈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 정관수술 하시는 분들이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병원에서 덜 아프게 하는 그런 정관수술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